그 파트너 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라인 사장님들께서 저는 이제 얼굴을 잘 모르는데도 아우 막 한편 강의 때문에 너무 좋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 빠따로 단백질 이 쉐이크 강의를 준비했는데 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랬어요. 뻔한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어떤 뭐 의미가 있을까라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또 공부를 해보면 하길 잘했구나 하면서 또 어떤 그 시크릿의 감동 이 회사는 보통 회사가 아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얻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사장님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분이 됐고 네, 요 준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유 하도 오랜만이라 네. 22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 채팅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자, 22번째 프로쉐이크 초코. 자, 이 사진 멋있습니까? 누굴까요? 뭔가 좀 섹시합니까? 어머, 네, 너 갑자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사님들. 자, 너무 멋있죠? 설마? 우리 시은 사님은 이거보다 더 멋있습니다. 네. 박보성 사장님, 제가 저 대답이 나오길 바랬는데 공개를 하겠습니다. 전신을. 짠! 옥동자입니다. 옥동자였어요. 네. 그래도 대단하죠? 자, 왜 이게 보면은 우리 옥동자 사진. 변천사. 네,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쫙 굉장히 많은 노력. 그죠?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변화할 수 있다. 옥동자도 얼굴 가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메시지 드렸고요. 자, 머리카락, 손톱의 케라틴 들어봤죠? 피부 속의 콜라겐, 그리고 근육의 미오신, 그리고 엔자임 효모, 그리고 또 항체.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너무 뻔한 질문,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자, 근데 아무도 단백질의 뜻을 궁금해하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45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봤는데 요거 제가 한자를 좀 풀어볼게요. 자, 새알단, 하얀 백, 그리고 이제 본질, 이제 바탕. 자, 무슨 얘기냐? 알 속에 있는 하얀 거라는 게 단백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란의 흰자를 뜻하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에 많이 들어있고 뭐 이런 거구나. 자, 단백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프로테인. 우리 정수사님 제 발음이 정확한가요? 네. R을 굴려야 돼요. 프로테인. 자, 프로테인은 뭔 뜻이냐? 자, 그리스어로 프로테이오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몸을 전체를 만들고 있는 중요한 거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왜 중요한가 봤더니 물이 66%, 물 빼고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거 단백질. 그죠? 뭐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 어떤 조직뿐만 아니라 면역, 그리고 이제 우리 산도 조절, 그리고 호르몬, 효소, 그리고 에너지를 합성하는데 하여튼 다 필요하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이게 모자랄까요? 부족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자라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을까? 아니면 적정한가요? 나는 어떤가요? 우리 단백질. 부족할 것이다. 네. 대부분 뭐 부족. 네. 거울을 딱 보면 어떤가요? 내 몸을 거울을 딱 보면 부족한가요? 우리 단백질이? 네, 지방이 가려서 단백질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게 먹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많이 먹어서 문제다. 뭔 도구 소리야, 그죠? 자, 적게 먹고 있어서 문제인데 많이 먹어서 문제다. 네, 이 내용을 강의가 끝나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우리나라 보통 이제 표준으로는 약 탄수화물 5, 6씩, 지방 3, 40, 단백질이 2, 30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있고 지방과 단백질은
반 정도밖에 안 먹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얼마가 필요한가 정확히 수치를 따져보니까 0.1kg당 0.8g입니다. 근데 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1kg당 1g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여자 사인들 많이 계신데 몸무게가 몇 킬로시죠? 대부분 40몇, 아주 막 좀 많이 쪘으면 49, 50, 달랑말랑 대부분 그러시죠? 그럼 이제 단백질이 몇 그램 필요한 거예요? 여성분들은 50g, 약 50g. 남자분들은 한 7, 80g이니까. 민소장님, 예, 그런 거 묻지 맙시다. 50 살짝 넘으셨나 봐요. 예. 자, 남자분들은 몇 그램? 7, 80kg 그러니까 70g. 예.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다? 여성분 50, 남자분 70. 자, 이제 기억, 머리 남으셨죠? 자, 그러면은, 자, 얼마나 먹어야 되나 봤더니, 짠! 남자 기준. 하루에 계란 10개. 헐. 자, 단백질 가슴살 하루에 2-3개.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검색을 해봐도, 여러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야,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데? 라는 걸 느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닭가슴살이 100g당. 자, 100g이면 얼마큼이냐면, 우리 청정원에, 우리 파트너샵이 청정원에 닭가슴살 팔죠? 그게 130g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덩이, 닭가슴살 한 덩이가 약 100g에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다? 3분의 1, 약 30g.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다른 고기가 대충 한 20-30g, 그러니까 약 3분의 1, 한 뭐 4분의 1 요 정도 들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헬스하는 분들이 주로 뭘 먹었죠? 헬스하는 분들이 막 맛도 없는 거 막 계속 먹던 거 있잖아요. 2개. 닭가슴살 흰자, 그죠? 그래서 봤더니 뭐가 다른가 봤더니 다른 부위에 비해서 뭐가 적다? 지방이 닭가슴살은 1g이 안 되고 흰자는 0g. 아, 지방을 안 먹으려고 가슴살과 계란 흰자를 드셨구나. 우리 또 재원사님 헬창이죠. 실제로 맞아요. 지금 헬스 하시는 분들은 기본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이 1g이면 헬스하는 분들은 최소 1.5g. 그리고 많이 먹는 분들 2g까지도. 근데 2g 이상 먹는 거는 건강에 무리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약 진짜 뭐 프로들은 막 3g, 4g도 드신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2g 미만. 자, 그럼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나오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고기 봤어요. 고기. 소고기가 약 20대. 사태가 제일 높은데 33. 그리고 돼지고기가 의외로 안심이 3, 40. 깜짝 놀랐어요.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은 막 기름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 단백질 양으로 보면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많은 부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죠? 삼겹살. 그리고 또 우리 갈비, 그죠? 꽃갈비, 그죠? 자, 거기에 뭐가 많이 들었나 봤더니 옆에 동그라미 보시면 지방이 왕창 들었더라. 결국은 우리가 맛있어 하는 건 결국 뭐다 다? 지방이다. 그럼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다. 옛날에는 나빴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셨잖아요. 지방 모자르다고.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이 모자르고 지방 자체는 실제로 지방으로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지방은 많이 먹어도 크게 그런 거 죄의식 갖지 않아도 된다. 다만 뭐가 문제다? 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또 뭘 드시죠? 냉면 시키고 공깃밥 시키고 얘들이 문제다. 그래서 고기는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볼까요? 자, 해산물 어떤 거 봤더니 고등어, 뱀장어. 우리 아주 느끼한 애들이 약 고기랑 비슷한 양이 들어있어요. 20g. 그리고 꽁치가 의외로 25g. 그리고 꽁치에는 또 뭐도 많다? 지방도 많더라. 그래서 가장 값싸고 맛있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꽁치가 있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콩을 한번 봤더니 콩은 이거 식물성이랑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단백질 함량 낮은 거 아니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대두가 무려 36. 소고기, 닭고기보다도 높습니다. 거의 뭐 최고라, 거의 같은 그램으로 보면은 대두가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그만큼 고단백이다. 자, 그리고 완두콩, 우리의 주인공 완두콩도 약 20g. 그럼 결국 고기와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이제 어떻게 활용되냐 이렇게 뭐 이런 뭐 흡수력은 조금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고기가 좀 좋긴 한데 같은 무게당 단백질 양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비켜볼게요.
대두와 완두콩의 큰 차이가 하나 보이죠? 네. 지방이 대두는 약 17g이 들어있는데 완두콩은 어떻다? 지방이 거의 없다. 네, 느낌이 확 오시죠? 자, 요거를 딱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백질 20g당 고기 한 덩이가 필요하다. 계란 3개가 필요하다. 근데 아까 여성분들 몇 필요했죠? 50. 그러면 약 2덩이. 남자분들은 70이니까 3덩이.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요 정도의 양을 먹어야 된다. 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먹기 힘드니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단백질 보충제 파우더가 나오기 시작. 간편하게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누굴 위한 거였어요? 여기 막 몬스터라고 써있고 뭐 웨이 우리 유청이라고 써있고 막 써있죠. 자, 원래 얘들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 보충제가 일반 사람도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단백질 보충제가 몹시, 즉 50세 이상부터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잘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뭘 언제 얼마나 먹을까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단백질 대사 과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아미노산 알갱이가 붙어요. 그래서 붙으면 이걸 갖다 펩타이드. 우리 펩타이드 언제 배웠죠? 펩타이드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린라인. 그린라인이 우리 주름살 펴주고 흡수가 잘 돼서 비싸다 이 얘기했었죠. 자, 펩타이드가 바로 아미노산이 잘게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럼 펩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면 뭐가 된다? 네, 프로테인, 단백질이 됩니다. 이걸 합성하면은 이제 합성이 되는 거고 거꾸로 가면 소화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실제로 이걸 어디서 하냐? 바로 위와 소장에서 합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예요. 자, 위와 소장에서 하는데 한마디로 단백질을 먹으면 이 단백질이 바로 우리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다 분해가 된다. 다 분해가 돼서 어디로 가냐? 바로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이 아미노산을 합성을 해요. 어떤 호르몬도 합성하고 근육도 합성하고 콜레스테롤도 합성하고 하는데 이거 누가 명령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또 현주사님 보이니까 우리 현주사님이 나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겠다 막 명령해요? 아니면은 뭐 근육 난 이쪽 근육이 우리 지재원 사님 나 팔 근육은 좋은데 바지가랑이가 너무 얇네 나 바지에다가 근육 좀 만들어야지 이렇게 주문하나요? 못 하잖아요. 이거를 담당하는 무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서 합성을 하더라. 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아미노산을 저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그 뭐죠? 지방 아니 탄수화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는 족족 돼지가 되죠. 탄수화물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저장이 되는데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된다? 저장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이거 빨리 버려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요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다. 저녁 때 먹는다. 네. 치맥 좋아하시죠? 또 삼소 뭘까요? 삼소. 삼겹살 소주. 소화 뭘까요? 소화 뭘까요? 소화. 우리 또 럭셔리 하신 분들. 네. 소고기 와인. 와사비. 소고기 와사비. 맞아요. 소고기 느끼하니까 와사비랑 먹어야 되는데 술과 함께 먹죠. 그러면 치맥, 삼소, 소화를 저녁 때 주로 먹고 또 나는 아침부터 치맥을 먹는다. 난 점심 때 삼겹살 없죠. 자, 그리고 또 대부분 뭐 이렇게 일상생활하다 보니까 주로 간단한 한식을 먹다가 주말에 그래 우리 주말에 한번 우리 망가져야 돼 하면서 막 고기를 먹죠. 자,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도 삼겹살이 좋아요. 고야님 누구시지? 구김이사님인가? 네. 누구시지? 네. 최고야 사장님. 네. 좋습니다. 저도 삼겹살 아침에도 먹어요. 네. 자, 이렇게 고기를 이때 먹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안 먹다가 왕창 먹는다. 그럼 왕창 먹은 게 어떻게 됐다? 네. 많이 먹으면 그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결론 나왔죠? 자, 빨리 분해해서 빨리 내보내야 되다 보니까 바로 간에서 우리 단백질이 들어오면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요. 이 암모니아 독이거든요. 이 독소를 빠르게 제거해서 우레아, 요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입니다. 그럼 간이 일을 많이 해요? 못해요? 일을 많이 한다. 근데 이게 고기만 먹었나요? 술도 먹었나요? 술도 먹었죠. 즉 간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과 술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기 때문에. 자, 그럼 걔가 어디로 가냐면 또 이제 신장으로 가요. 자, 신장은 이렇게 채처럼 돼 있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이 분자가 큽니다. 아무리 쪼갰다 그래도. 그럼 이 채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걸르는 게 힘들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게 망가지고 하면서 뭐가 나오냐? 원래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단백뇨라고 하죠. BUN이라고 이제 요소 질소의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이 망가졌다. 사구체나 요새관이 망가졌거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었다. 자, 그럼 단백뇨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0.4g, 0.6g으로 낮추셔야 돼요. 단백질 아예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 어디에? 간과 신장. 자, 그래서 주의해서 먹어야겠죠. 자, 이제 알고 먹어야겠죠. 자, 그래서 아주 적정한 아주 그 100%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론이긴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20g씩 매일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침에도 닭가슴살 조금, 저녁에도 뭐 고기 조금, 저녁에는 뭐 두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더라. 언제? 주말에 아니라 매일매일. 아, 사실 힘들죠. 네. 그래서 쉐이크를 응용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또 두 번째. 자, 근육인데, 자, 쉐이크 먹으면 이 근육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쉐이크 먹으면. 단백질 먹으면. 네,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답변이에요. 우리 근육은 손상이 돼야 돼요. 손상이 되고 나면 이 우리 간에 있던 아미노산이 야, 저기 근육이 손상됐다. 저기 가서 빨리 근육 만들어. 붙어. 복구해. 그래서 딱 복구가 되는데 얘가 손상을 입었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방어적인 어떤 기제가 있어서 야, 다음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다치면 안 돼. 손상되면 안 돼. 해서 더 두껍게 만들어요. 자, 이게 근육의 생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더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단백질만 먹으면 유지만 될 텐데 근육량을 늘리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요거를 명령하는 거. 아까 제가 누군가 명령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야, 너 간에 저쪽에 가서 근육 만들어, 이쪽에 호르몬 만들어. 이렇게 지시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나는 다 커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없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성장 호르몬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 바로 잘 보셔야 돼요. 단백질과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다. 성인은. 뭐가? 성장 호르몬이.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자, 언제 나오냐면 바로 운동할 때랑 잘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는데 잠을 잘 안 자. 잘 못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전혀 안 생기고 다 신장과 간에 부하만 주다 끝난다. 난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는데 어떤 일정량 이상 먹었는데 운동을 안 했어. 그러면 또 남는 거는 또 이렇게 부하가 걸려서 그냥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운동과 숙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사실 조금은 고강도. 근육이 좀 뻐근해 할 정도로 해주는 게 좋다. 자, 이게 바로 근육의 생성이고요. 자, 이제 뭘 먹어야 될지 이제 정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뭘 먹어야 될까요? 이 많은 파우더 중에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채팅. 몰라요. 수정사님 정답. 네, 맞아요. 네, 결론 나왔죠. 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질문. 밥 대신 보충제 먹어도 되나요?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먹어도 되나요? 될까 안 될까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어야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단백질에 물을 타 먹으면은 탄수화물, 지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뭘 하냐? 우유를 타 먹습니다. 우유를 타 먹으면 지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데 뭐가 부족해요? 식이섬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완벽하게 만들려면 뭘 넣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자, 단백질 보충제 물이랑 먹는 게 좋을까요? 우유랑 먹는 게 좋을까요? 다시 질문. 자, 우리 초코쉐이크 물이랑 타 먹습니까? 우유랑 타 먹습니까? 혹은 두유랑 타 먹습니까? 네, 뭐 많아요. 막 우유 뭐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그렇게 드세요? 모르셨죠? 왜 그렇게 먹는? 난 물이랑 먹고, 난 우유랑 먹고, 난 두유랑 먹고, 왠지 막 건강할 것 같고, 뭐가 맛이 좋고,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선은 물과 먹으면요, 이 단백질 파우더가 제시한 영양분을 먹게 됩니다. 그죠? 대부분 단백질.
근데 이제 우유랑 먹게 되면 우유에 뭐가 많냐면 대부분 지방이 많죠. 일반 우유는 저지방 우유 말고. 그래서 실제로 지방을 더 많이 먹게 돼요. 네. 거기 플러스 이제 잠시 후에 할 건데 이 단백질이 주 성분이 우유, 유청 단백질인데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게 있어요. 유당 불내증 들어보시죠? 막 먹으면 막 부글부글하고 막 설사하고 막 그게 이제 우유에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로 단백질 파우더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유당을 뺀 단백질 파우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는 유당이 없진 않지만 적은 파우더를 만들었는데 걔를 우유랑 섞어 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말짱 꽝. 네. 아무 소용없는, 어떻게 보면 바보 땡땡. 그죠?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 파우더는 물에 먹는 게 맞아요. 원칙은. 네. 자, 근데 재밌는 건 우리 거죠. 자, 우리 거 유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물성 없죠. 그러니까 우리 건 유당이 없기 때문에 우유랑 타 먹어도 사실은 뭐 상관없죠. 뭐 유당 그 분해가 있는 분이라면. 네. 그래서 맛을 따진다면 우유나 지방이 있는 우유나 두유에 먹어도 크게 상관없다. 근데 내가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우유랑은 먹으면 안 된다. 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두유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 두유도 아시겠지만 배지밀 A 같은 거, 배지밀 B인가? 아주 달달한 우유 있어요. 그건 설탕을 왕창 넣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유랑 먹으려면 뭐랑 먹자? 아무것도 첨가 안 된 이런 순수 유기농 국산 바로 시크릿 두유랑 먹으면 좋다. 예. 또 뭐가 좋냐면 여기 보면 미네랄 같은 게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쉐이크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두유의 미네랄로 보충해주고 또 뭐가 들어있죠? 바라약품부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보충해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유에다가 그린스를 타서 쉐이크를 먹으면 퍼펙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식사용으로 드실 분들은 식이섬유 대신 미숫가루나 귀리가루를 넣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밥 대신 드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에 지방이 빠져 있으니까 난 지방도 필요했을 때는 이렇게 우유, 미숫가루, 물, 단백질 이렇게 섞어 먹어도 좋더라. 어떤 나의 상황과 이런 목적에 따라서 섞어 드시면 됩니다. 네, 됐죠? 자, 뭐 운동 후에는 이렇게 드시고 뭐 식사 대용을 이렇게 드시고 네. 짠 넘어갈게요. 자, 그럼 결론. 쉐이크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지? 단백질 얼마나 들어있지라고 하시는데 잘 보시면 써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한 스쿱이라고 하죠. 한 스쿱에 10g 아니면 20g 아니면 30g 들어있어요. 보통 한 컵, 두 컵 뭐 이런 단위로 나오는데 잘 보면 1회 식사량에 10 아니면 20 아니면 30 써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드실 때. 자, 근데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게요. 동물성에는 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있고 대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쉐이크는 우유로 만듭니다. 우유로. 볼게요. 자, 우선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여기 중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비필수 아미노산. 어차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얘 꼭 안 먹어도 돼라는 게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없으니까 얘 꼭 먹어야 돼. 이게 몇 개가 있냐? 9개가 있습니다. 자, 9개. 자, 필수 아미노산 9개.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퀄리티로 보면 더 낫다. 그것만 보면. 자,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하나 내지 두 개 나지 세 개. 뭐 식물마다 틀린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불완전. 그럼 딱 봤을 때 나빠요, 좋아요? 뭘 먹어야 돼요? 왠지 완전 단백질 동물성을 먹어야 돼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듣고 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놀라운 건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완전 단백질이 있어요. 다 들어있는 게 9가지 그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애들이 뭐 키노아, 메밀, 치아씨, 피스타치오. 사실은 대두와 완두콩에도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티오닌이라고 써있죠, 아래. 자, 메티오닌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굉장히 작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두와 완두콩도 완전 단백질이긴 하지만 메티오닌 함량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우유로 만들었는데 우유는 유청과 카제인 두 가지 단백질로 나뉘고요. 이걸 오늘 뭐 디테일하게는 안 할까요? 대부분 빠른 흡수를 위해서 이게 흡수력 차이인데 빠른 흡수를 위해서 유청 단백질을 먹는다. 유청 단백질로 쉐이크를 주로 만드는데 이런 종류가 있어요.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먹으려고 딱 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막 되게 많아요. 막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자,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청이 영어로 웨이 프로틴이에요. 웨이. 그 WP. 아, 이거 웨이 프로틴 유청이고 뒤에가 뭐가 써 있냐? 네 가지인데 CIHIH 있어요. CIHIH. 자, 이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프로틴 컨센트레이트. 아, 발음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컨센트레이트. 뭐죠? 집중, 농축. 자, 한마디로 20%밖에 없는 유청 단백질을 80%까지 농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이 농축 유청 단백질에 나머지 20%에 뭐가 들어가 있냐? 바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아, 난 다이어트하고 근육 키워야 되는데 이거 지방 나 좀 싫은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 유당이 들어있어요. 그럼 유당은 뭐가 문제냐? 바로 유당불내증. 즉 유당을 소화 못해서 불편하게 하는 아시아 사람들이 70에서 90%. 즉 동양인들은 유청을 잘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WPC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우유를 먹은 것처럼 막 소화가 꾸럭꾸럭하고 막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 단백질 먹으려고 했다가 피똥 싸더라. 그래서 뭐가 나왔다? 바로 아이솔레이트, 분리죠. WPI가 나온 거예요. 자, 사실은 분리라고 했는데 이 20%를 그 나머지 20%를 좀 줄인 거예요. 10%로.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90%로 올리고 유청을 아예 없앤 건 아니고 난 유청은 아니고 레스. 그러니까 줄인 거죠. 그래서 얘가 좀 덜하더라. 그래서 유당불내증 있는 분은 WPI를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어요. 나는 단백질을 더 흡수를 많이 하고 싶어 해가지고 WPH, 하이드롤리세이트 이거 뭐냐면 가수분해. 우리 발효홍삼 있죠. 발효홍삼이 왜 좋아요? 발효해서 잘게 분해했다 이거잖아요. 걔도 홍삼에 들어있는 치매가 왔나 봐요. 홍삼에 들어있는 그거, 예, 그게 분자가 커요. 단백질처럼 사포닌, 예. 사포닌을 쪼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단백질도 분자가 크니까 효소를 넣어가지고 쪼갠 거예요. 그게 바로 WPH. 그럼 이런 분들은 누가 드시면 좋아요? 어떤 고강도 운동하거나 단백질을 더 키우고 싶은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 얘도 약간의 문제 아닌 문제가 뭐가 있다? 유당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왔다? 끝판왕. 자, 끝판왕인 WPIH. 얘를 농축해서 분리를 해서 가수분해한 거. 자, 그럼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세요? WPIH를 드시고 싶지만 이 결과 어떻게 됐다?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갔다. 비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 유당불내증이 없거나 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단백질을 먹어도 하는 분들은 전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재원사님처럼 몸짱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 WPH나 IH를 드셔야겠죠. 그래서 결론 자 단백질 지방 유당 단백질 높인 거 잘게 쪼갠 거 높여서 쪼갠 거 요 그림 나중에 이해해 보시면 캡처해놓고 딱 보시면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은 단백질 파우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 유청 단백질도 좋긴 좋은데 단백질의 어떤 활용성을 봤더니 아니 이 콩이랑 이 계란 우유 단백질 소고기 얘네들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한번 이거 식물성으로 만들어 보자 볼까 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식물성 단백질이.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장점이냐면 아무리 우리 동물성 단백질이 좋아도 포화지방을 피해갈 수가 없고요. 콜레스테롤을 피해갈 수가 없고요. 또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었다.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로 했더니 이런 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히네? 해가지고 대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대두로 만들었는데 마우스가 사라졌어요. 자, 대두로 만들었는데 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야, 이거 대두에 이소플라본이라고 있는데 이거 여성 호르몬 같은 거야. 이거 많이 먹으면 남자가 여성화돼. 막 이런 일들이 막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이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남자가 섭취해도 대두 단백질을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크게 문제가 된 게 바로 얘예요. 자, 대두 생산량의 83%가 유전자 변형이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전자 GMO 밭 옆에 유기농 밭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얘가 유전자 콩이 된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3%라고 했지만 대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더 높은 GMO
10개 중에 거의 뭐 9개는 GMO라는 뜻이죠. 그럼 대두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다는 건 유전자 조작을 먹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요 친구입니다. 완두콩. 낮은 알레르기 반응과 GMO, 즉 유전자 변형이 힘든 완두콩 단백질이 대체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이 USDA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그런 콩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니까 아예 미국 농무성에서 미국 정부 기관에서 야, 이 오가닉 마크가 있어야 진짜야. 이거 외에 다른 마크는 조금 그래. 라고 아예 정식으로 이 검증,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식물성 파우더를 먹을 때 저 USDA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비슷해요. 단백질 그 대두랑.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 메티오닌이라는 게 적기 때문에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현미 단백질이나 다른 완전 단백질 키노아, 메밀, 치아씨, 피스타치오랑 같이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콩을.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는 라이신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콩은 메티오닌이 부족해요. 근데 이건 서로 상대는 많아. 그럼 같이 먹으면 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먹으라고요? 콩만 먹으라 그러죠. 자, 우리 식빵에다 땅콩잼을 발라 봤더니 밀과 땅콩에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이 서로 보충을 해. 자,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되더라. 그래서 식물의 불완전 단백질은 같이 먹으면 된다. 자, 이제 다 아셨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치? 자, 그럼 유기농 프로젝트 얘는 어떤 놈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딱 봤더니 통이 좀 크죠? 제가 이렇게 늘려놔서 그래요. 네. 자, 이 프로쉐이크를 봤더니 짠! 유기농 완두콩 쉐이크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근데 뭐가 들어있다? 현미가 들어있다. 또 뭐가 들어있다? 퀴노아가 들어있다. 또 뭐가 들어있다? 치아씨가 들어있다. 아, 기가 막히죠. 이미 시크릿 만들 때 야, 완두콩이 너무 좋은데 유기농이고 완벽한데 요거 메티오닌이 부족해. 그럼 메티오닌 많이 들어간 거 뭐가 있어? 현미랑 유기농 현미, 유기농 퀴노아, 유기농 치아씨 넣어. 딱 넣은 거야. 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완벽한 100% 완전 단백질로 만든 우리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그래서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었고요. 자, 유기농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고 유청 안 들어있고 대두 단백질 안 들어있고 또 여기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퍼펙트한 쉐이크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쉐이크의 끝판왕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분표를 좀 볼게요. 2스푼당 얼마인가 봤더니 자, 2스푼당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 보면 단백질 함량이 22g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떠 먹을 때 몇 g이다? 11g.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40kg니까 50kg니까 하루에 몇 개? 5스푼.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쉐이크로만 먹는다면은 5스푼 정도 먹으면 여성분들은 이제 남자분들은 7스푼 정도 먹으면 단백질 양을 충분히 커버하더라. 근데 나는 운동을 하겠어. 뭐 재원사님 때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2배 먹어야 되죠. 그럼 몇 스푼까지 가능해요? 15스푼. 15스푼까지 먹어도 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램 하나당 약 10g이다 단백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초코를 먹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달아서 이거 당분이 많고 이거 좀 나 찝찝해 이런 분 있죠. 자, 당 볼게요. 0.1g, 0% 되죠. 0%. 당 안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당이 없지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스테비아라는 게 들어있어. 스테비아는 뭐냐면 식물성 그 감미료인데 천연 감미료인데 90분의 1 칼로리는 90분의 1이 낮고 단맛은 300배. 그러니까 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탕 때문에 단 게 아니라 이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 때문에 단 거더라. 그래서 안심하시고 달달해도 마음껏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우리 영 선생님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보이시죠? USDA 마크, 네, 유기농 마크까지 확 돼 있고 그 뭐냐 운동하는 분들 그 테스트 도핑 테스트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추천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거 잠깐 봤어요. 제가 미국 걸 봤더니 아주 흡사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코코아 분말 빠져 있고요. 바닐라, 천연 바닐라 향 들어가 있고 여기 아틱초크? 아틱초크라는 거 있어요. 이게 동남아에서 굉장히 좋은 그 식물 그건데 아티초크가 들어있고 몇 가지 식물이 몇 개가 더 들어있고 나머지 구성은 아주 비슷하고요.
실제로 이 바닐라 쉐이크도 한 스쿱에 11g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뭐 걱정할 게 없는 아주 최고의 정말 어디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을 최고의 쉐이크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알면 할수록 시크릿이 답이다 라고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닐라가 제일 맛있죠. 바닐라 되게 맛있는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이곳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